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여러분하고 같이 컨티뉴엄 메커닉스 연속체 역학을 강의하게 된 윤석권입니다. 이번 학기에 지금 쓸 교재가 바로 이거예요. 컨티뉴엄 메커닉스에서 마이클 라이하고 에랄드 크램플 그리고 데이비드 루빈 이 사람들이 지은 겁니다. 이제 거기 책 제목은 바로 Introduction to Continuum Mechanics 4판 풀스 에디션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거 수입하는 데가 홍능과학인가에서 이거 수입을 하더라고요. 몇 년 동안 지금 내가 이걸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 교재는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교재는 나하고 인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대학원 다니는 게 1980년에 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때 그 미국에서 그 유학하고 온 그 교수가 자기가 이제 새로운 걸 배워가지고 왔다 해서 요것을 그때 처음 이 과목을 연속체 역학이라는 과목을 처음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때의 교재는 바로 이 책의 초판인데 굉장히 얇았어요. 연속체 역학이라는 건 이제 소개하는 정도 그런 정도의 그 얇은 책으로 해가지고 처음 이 책을 내가 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내가 하는데 지금 4판까지 왔어요. 4판까지 와서 연속체 역학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제 묶어진 그런 교과서로 변화됐더라고요. 연속체라는 건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고체 또는 유체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물체들이 전부 이 분자 또는 입자 이런 것들이 뭉쳐가지고 하나의 물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걸 아주 세밀하게 본다면은 각 지역에 따라서 밀도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유체도 마찬가지예요. 유체도 이렇게 보면은 방 안에 들어있는 공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기가 방 안에 이렇게 퍼져 있으면은 지역에 따라서 밀도가 다 다르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내가 그림으로 한번 표시했고요. 자, 여기 방 안이 이렇게 있다고 봐요. 고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방 안에 공기 입자가 있으면은 공기 입자들이 이렇게 퍼져 있겠죠. 그래서 입자가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을 거예요. 띄엄띄엄 있죠. 입자와 입자 사이에 이제 간격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그 입자들을 어떻게 우리 취하냐에 따라서 밀도나 이게 다 달라져요. 만일에 샘플을 취하는데 이렇게 취한다면은 이건 입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경우하고 만일에 샘플을 이런 경우에 취한다면은 이 경우는 밀도나 이게 다르죠. 따라서 이 물질의 성질이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취급을 할 때 굉장히 복잡해지죠. 여기 어떤 위치에서 샘플을 택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이거 작은 차이니까 그 작은 차이 무시해버리고 하나의 연속체로 즉 이거 다 똑같은 균질을 갖는 똑같은 성질을 갖는 물체로 취급해버리자. 바로 이게 연속체예요. 연속체. 그래서 우리가 고체랄지 또는 유체 이런 거 전부 연속체로 취급해버리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 연속체에 작용하는 역학의 관계 이게 바로 컨티뉴엄 메커닉스예요. 컨티뉴엄 메커닉스. 그래서 이 컨티뉴엄 메커닉스는 뭐 고체 역학이든 유체 역학이든 다 해당되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컴퓨터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이런 연속체 역학이라는 게 대두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재 준비해 주면 좋겠어요. 준비해서 교재라는 건 뭐 내가 강의 시간에
교재 내용을 100%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요 교재를 사서 내 강의도 듣고 같이 이렇게 되면은 이 강의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혼자서 공부하고 할 때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나 나하고 이제 같이 하는 것은 결국 내가 먼저 이걸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요 교재의 진도를 좀 빨리 나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쉽게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게 바로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은 책을 읽어보면 또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재라는 건 많이 읽어보고 그 교재가 나중에 너덜너덜해서 걸레가 될 때까지 이렇게 공부하는 거. 그게 바로 교재를 사는 이유예요. 교재를 샀는데 한 학기 하고 나서 깨끗하게 된다면 교재 산 의미가 없어요. 헌책으로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동학에는. 그래서 이 교재 꼭 준비해서 강의하는데 여러분한테 모두가 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컨티뉴엄 메커닉스 얘기했는 게 컨티뉴엄 메커닉스, 컨티뉴엄이라는 게 뭐냐 하는 얘기부터 해야겠죠. 모든 물질들은 모든 물질들은 molecules, atoms, and subatomic particles. 그래서 어떤 물체든지 분자, 원자 뭐 이런 것들로 다 이루어졌죠. 따라서 그 분자나 원자로 이루어진 것에 핵이 있고 외곽이 있기 때문에 엄밀하게 그걸 확대해서 본다면은 이거 전부 discontinuous, 연속적인 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다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성질이 다 다를 거예요. 달라요. 그러면 그걸 조금씩 성질이 다 다른 아까 그 방안에 공기 예를 들었었는데 다른 것들을 그대로 다 다르게 해석할 거냐 그죠. 그러지 말고 그걸 뭘로 보냐? 컨티뉴엄, 연속체로 보자고요. 그래서 컨티뉴엄 시오리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은 첫째, describe relationships among gross phenomena. 거시적인 현상, 거시적인 현상의 그 관계를 바로 표현하자고요. 이걸 미세하게 보지 말고 거시적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미세하게 입자 하나하나, 원자 하나하나 따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입자 하나하나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 그 물체 전체를 놓고 따진다면은 바로 이건 균질의 물체다.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no attention to the molecular structure of materials. 그 물질의 분자 구조 뭐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는다. 분자 구조나 원자 구조에 연연하지 않고 그걸 그냥 거시적으로 봐서 그 관계를 갖다 규명하는 게 이게 바로 연속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거시적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균일 물질이 되어 있다. 그러면 컨티뉴엄 메커닉스는 뭐냐? 메커닉스는 바로 이제 뭐 역학을 얘기하는 거니까 studies the response of materials to different loading conditions. 자, 그래서 이런 그 연속체에 가해지는 힘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을 공부하는 게 바로 컨티뉴엄 메커닉스라는 얘기죠. 연속체에 가해지는 힘의 변화, 그게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냐 이걸 공부하는 거다. 뭐 다 이제 연속체라는 게 뭐고 연속체 역학이라는 게 뭐냐 하는 얘기는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은 이 책은 이제 뭐 주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응용 부분 이렇게 나눠지는데 메인 파트를 보면은 메인 파트에는 General Principles Common to All Media, 모든 물질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그런 원리 뭐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요. 그 다음에 Constitutive Equations Defining Idealized Materials, 이상적인 물체에 대해서 이제 적용 가능한 구성 방정식
하기를 또 유도를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이 질량 보존 법칙이랄지 또는 뭐 에너지 보존 법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유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idealized material, 이상 물질이라는 건 뭐냐? 이상 물질은 거기 지금 1, 2, 3, 4에서 네 가지 정도를 표시해 놨어요. 여기서 다루는 물질이라는 것은 isotropic and anisotropic linear elastic solid, 선형 탄성 물질. 이건 아이소트로픽, 등방성, 그리고 아이소트로픽, 이건 비등방성, 선형 탄성 물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취급을 하죠. 또 아이소트로픽 incompressible non-linear elastic solid, 등방성 비압축성 incompressible, non-linear 비선형 탄성 물질, 탄성 물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체로 해서는 linear viscous fluid, 선형 점성 유체 또는 inviscid fluid, 비점성 유체 이런 것들. non-Newtonian incompressible fluid, 비뉴턴 유체, incompressible 비압축성 비뉴턴이한 유체, 이런 것들을 취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 책에서 공부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챕터별로 보면 이제 챕터 2는 이제 주로 텐서를 소개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죠. 챕터 2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as mentioned in the introduction, all laws of continuum mechanics must be formulated in terms of quantities that are independent of coordinates. 여기에 지금 소개하는 그 연속체 역학, 연속체 역학은 바로 independent of coordinate, 좌표계에 독립적인 그런 그 형태로 해서 유도된 만들어진 그런 방정식들,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it is the purpose of this chapter to introduce such mechanical mathematical entities. 이 챕터에서는 그 수학적인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졌어요. We begin by introducing a shorthand notation, the indicial notation. indicial notation 뭐예요? 이 노테이션을 뭐라고 얘기해요? TIJ 할 때 TIJ 같으면 이렇게 해서 쓰죠. 노테이션이라는 게 요 뒤에 요것을 이제 인디셜 노테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노테이션의 원리, 이 어떤 원칙에 의해서 노테이션을 우리가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in part A에서 하고, which is followed by the concept of tensor, introduced as a linear transformation in part B. 그리고 part B에서 linear transformation, 선형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변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텐서, 텐서의 개념에 대해서 파트 B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텐서 calculus is considered in part C. 그리고 파트 C에서는, 2장의 파트 C에서는 텐서를 어떻게 우리가 연산할 건가, 텐서 calculus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And expression for the components in cylindrical and spherical coordinates for tensor resulting from operations such as gradient, the divergence, and the
Laplacian of them are derived in Part D. 그리고 이제 Part D에서는 이 앞에서 그 배운 텐서 칼큘레이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그레디언트는 구배죠.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는 이건 뭐예요? 다이버전스를 dot product 뭐 이게 다이버전스죠. 그럼 이런 다이버전스 그리고 라플레이션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그런 것들을 유도해 가는 게 파트 D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파트 A, 파트 B, 파트 C, 파트 D로 해서 텐서에 관해서 쭉 소개하는 챕터가 바로 2장에서의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인디셜 노테이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텐서, 텐서라는 게 뭐냐, 이제 텐서의 소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은 파트 아까 C라고 그랬죠, 텐서 칼큘러스, 그리고 파트 D라고 해서는 이제 커브리니어 코디네이트 해가지고 폴라 코디네이트, 시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스페리컬 코디네이트 이런 코디네이트에 따른 그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라플레이션 이런 걸 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3장, 4장 가면서 이제 카이네매틱스, 컨티뉴엄, 스트레스 앤드 인테그럴 포뮬레이션 오브 제너럴 프린시플, 스트레스에 대해서 주로 이제 공부하게 되죠. 챕터 5는 the elastic solid, 탄성치에 대한 개요. 챕터 6는 뉴턴이안 viscous fluid, 챕터 7은 레이놀스 트랜스포 시어럼, 그 다음에 챕터 8은 non 뉴턴이안 fluid. 이렇게 해서 솔리드에 대한 얘기, 플루이드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을 쭉 진행을 해요. 자, 그러면 이 텐서라는 게 왜 이 텐서를 우리가 얘기를 하냐. 이 컨티뉴엄 메카닉스하고 컨티뉴움이라는 건 이제 정의하기를 바로 연속체다 하는 얘기죠. 이런 고체나 유체나 이런 것들이 균일한 물질로 되어 있다. 이게 컨티뉴움이에요. 연속체예요. 그 연속체의 메카닉스, 역학을 다루는데 바로 이제 텐서라는 걸 이용을 해요. 텐서. 그럼 왜 텐서를 얘기하냐 하는 것도 잠깐 얘기를 하죠. 우리 이제 텐서를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뭘 배웠냐면 벡터를 배웠습니다. 벡터. 벡터라는 것은 이건 이 퍼스트 오더 텐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퍼스트 오더 텐서. 왜 퍼스트 오더 텐서냐면은 벡터는 작용점하고 그 다음에 방향을 가지고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작용점, 그 다음에 크기, 방향. 그래서 한 방향을 보통 표현합니다. 이건 한 방향이에요. 한 방향. 한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걸 퍼스트 오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퍼스트 오더. 그냥 힘만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 벡터로 다 표현했어요. 그래서 힘을 나타낼 때 뭐 F1 플러스 F2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F1, F2 합성하면 어떻게 되냐? 합성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F3 다 이거 벡터죠. 이렇게 벡터로 표현을 해요. 이런 식의 그 선형적인 것들은 다 표현이 되는데 연속체, 이제 물체를 놓고서 한번 생각해 보자. 물체라는 것은 이렇게 선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런 입체로 되어 있어요. 입체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게 스트레스라는 걸 생각을 하죠. 스트레스. 스트레스라는 건 뭐예요? 단위 면적당한 힘이에요. 이게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자, 그러면 면적이 몇 개가 있냐면은 이런 육면체를 따지면은 면이, 자, 여기 같은 방향이, 요거 같은 방향이 면이에요. 그죠?
만일에 이거 x, 이게 y, z라고 한다면은 이건 x 방향으로 수직은 면이에요.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수직은 면은 바로 요거죠. 이제 색깔을 바꿔볼까요? y 방향으로 지금 수직인 면은 바로 요 면이에요. 요 면 있고 요 뒤에 이런 면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 그 z 방향으로 또 수직인 면은 바로 요 면, 요 면과 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면이 6개의 면인데 3개의 면식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면에서 작용하는 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자. 힘에는 스트레스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냐면은 면의 수직인 방향에 노멀 스트레스가 있고 노멀 스트레스가 있고 또 면의 접선 방향에 이런 스트레스가 있어요. 접선 방향의 스트레스, 요거도 접선 방향의 스트레스. 그래서 이 두 개의 탄젠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하나의 면에 여기에 바로 이 노멀 스트레스하고 그 다음에 이거 다른 방향, 두 개의 다른 방향에 그 탄젠셜 스트레스가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3개의 스트레스가 존재하죠. 하나의 면에 3개의 스트레스가 존재한다. 자, 그러면 이걸 벡터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벡터로 어떻게 면과 그 면의 수직인 방향 또 접선 방향도 z 방향이냐 아니면 y 방향이냐 어떻게 표현하냐. 그래서 생각한 것이 뭐냐, 2개의 노테이션을 쓰자. 2개의 노테이션. 2개의 방향이 있으니까 이거 노테이션을 2개를 쓰자. 3개의 방향을 나타내는 노테이션. 그래서 여기서 만일에 이게 t 같으면 t, i, j에서 요 각각을 따르게 쓰자. 따르게. 만일에 t, i, j면 i는 이것은 바로 면의 수직인 방향. 그래서 이 면이 어떤 면이냐는 면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요 j는 요 뒤에 것은 힘의 방향을 나타내자. 이렇게 나타내면은 면은 어떤 면이고 그 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x, y, z 어떤 방향이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벡터 가지고는 안 돼요. 벡터는 바로 하나예요. 노테이션이. 이렇게 하나밖에 노테이션이 없으니까 이건 한 방향으로만 표현이 가능한데 이걸 2개로 표현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는 면의 방향, 또 하나는 힘의 방향.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좋겠다 해서 텐사라는 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텐사라는 걸 이제 도입해서 여러분들한테 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텐사는 어떻게 또 다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2장에서 우리가 취급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벡터에 대해서는 대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 교양 수학이나 또는 공업 수학 이럴 때 배울 적에 벡터에 대해서는 배웠을 거예요. 벡터에 대해서는. 그러니 벡터로 표현할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스트레스라는 얘기죠. 스트레스는 면과 힘의 관계니까 면과 힘의 관계 2개를 다 표현을 하면은 벡터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2가지 방향을 나타낸 그런 것들. 그래서 이 텐사를 뭐라고 하냐? 텐사를 세컨 오더 텐사라고 얘기합니다. 세컨 오더 텐사. 2차원적인 텐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벡터도 텐사라 부른다면 퍼스트 오더 텐사고 텐사는 세컨 오더 텐사다. 그럼 스칼라는 뭐라고 할게요? 스칼라는 제로 오더 텐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로 오더 텐사. 그래서
이 텐사라는 것을 바로 여기서 이제 도입을 하고 그것들을 다루는 방법을 소개를 합니다. 왜? 여기 하나의 그 뭐예요? 컨티뉴음이라는 연속체라는 그 입방체를 놓고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면을 놓고 얘기하는 게, 직선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입방체를 놓고 공간을 우리가 생각해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이런 텐사라는 걸 도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텐사를 정의하고 텐사를 어떻게 취급하냐. 여러분들 벡터스 그랬죠. 벡터라는 게 뭐냐. 벡터이냐 칼큘러스. 벡터를 어떻게 계산할 건가 하는 거. 서로 취급할 건가 하고. 그래서 벡터이냐 더트 프로덕트, 뭐 스칼라 프로덕트가 있고 여러 가지 또 벡터들 그 연산이 있었죠. 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텐사에 대한 얘기를 2장에서 쭉 해나가겠습니다. 뭐 이거 배우면 이제 3장이나 4장은 실제 이런 이제 텐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원리, 이 역학이라는 건 뭐예요? 역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죠. 역학이라는 것은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이것을 적용하는 게 바로 역학이에요. 그래서 그걸 고체에 적용하면 고체 역학, 유체에 적용하면 유체 역학, 뭐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해 나가냐 하는 걸 앞으로 이런 것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이 이제 연속체라는 게 뭐냐, 또 연속체 역학이라는 건 어떤 거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갈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서 이번 시간 강의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준비해서 교재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